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하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구회말 끝내기 안타 후에 나누는 포옹이나 반가움을 표하는 악수와 같은 스킨십을 통해 친근함을 나눈다. 늘 근접거리에서 일명 대면 문화에 기반해 상대와 소통하고 교감하고 있는 우리. 하지만 시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도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겼습니다. 2020년 1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국내 비상이 걸렸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나라, 중국, 미국, 유럽, 인도를 비롯해 전 세계로 퍼졌고 현재 그 감염자 수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전역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됐다. 이로써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와 모임 참가를 자제하게 했고 재택근무를 확대해 외출 시 주의를 당부했다. 그 결과 전국 곳곳에서는 사회적 단절 현상이 나타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소통과 교감의 문화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대면 접촉을 비켜선 비대면 접촉이 빠르게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타인과의 지속적인 연결 상태를 유지하려 했고 그 수단이 끊어진 교감을 잇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감염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생활로 옮겨가게 되었죠. 코로나19가 바꾼 세상. 치명적인 질병에 맞서 우리가 구축한 새로운 일상은 무엇일까? 세계적 대유행, WHO가 팬데믹까지 선언한 코로나19 바이러스.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세계 경제 전문기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2차 확산 시 훨씬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에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한 35% 이상의 기업들이 어떤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을 정도로 어떤 기업들 상황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1980년에 오일 쇼크, 그다음에 IMF 사태 그때 딱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 충격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경제 활성화 방안, 그 해답은 무엇일까?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본격적인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추진안이 언급됐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급상승하고 있는 비대면 디지털 분야에 중점을 두고 경제 구조를 체질적으로 변화시켜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비대면 분야의 무인화, 자동화를 가속화하고 AI, 빅데이터, 5G에 투자를 강화하여 유통이나 외식 방안을 온라인으로 더욱더 확대하려는 계획이다. 보세요. 팬데믹 쇼크 오고 나서 100년 된 백화점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한 기업이 운영했다는 건 그만큼 혁신적이었고 또 인류 소비에 대한 적응이나 이게 되게 빨랐다는 건데 그런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예, 결국 이거는 문명의 대전환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도 5대 최우선 국정과제로 한국판 뉴딜을 강조했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인 ICT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 우위에 기반해 코로나19로 인한 단순 피해 복구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경제를 건설하고자 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속도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비유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스마트폰을 사용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경쟁력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AI를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바로 경쟁력의 차이다. 4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여기에 디지털 뉴딜 정책이 이제 결합되면서 5G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기반의 어떤 경제 산업 질서의 대전환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글로벌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는 확고한 계획을 전했다.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 같은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정부가 끝까지 힘이 되겠습니다.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얘기지. 제대로. 대한민국의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 이 비대면 기업을 삼성전자처럼 글로벌화된 플랫폼 기업으로 키우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로 인해 기꺼이 각자의 섬에 봉인된 사람들. 100명 정도 신청하셨고요. 지금 저한테 장표 있는데 제가 띄울게요. 그 안에서 우리는 비대면 디지털 문화라는 새로운 일상을 구축해냈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리 아답터의 속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디지털화되어 있는 그런 시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 아마 이 디지털 전환 그리고 비대면 문화의 확산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생활 방식이 확산된 덕분에 실제 온라인 트래픽이 사상 유례없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가장 눈에 띌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는 무엇일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 헬스케어와 AI에 대한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63.2%와 5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됐고 그 일상이 코로나19로 인해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은 무인 시스템과 공장 자동화를 넘어 제조 전 과정을 통합 연결해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 공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물류 또는 소비자의 객체에 지능을 부여하고 이를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해 데이터를 연결, 수집, 분석하는 스마트 공장. 스마트 공장은 생산 방식의 변화뿐 아니라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에 나갔던 자국 기업을 불러들이고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정부에서도 스마트 공장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확대하면서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는 솔루션으로 스마트 공장을 꼽았다. 변화를 당할 것이냐 변화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지금의 코로나는 우리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혁신을 가져갈 것인가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또 앞서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일었던 마스크와 진단키트 생산에 스마트 공장이 큰 역할을 하면서 그 필요성이 더 대두됐다. 자발적 상생 협력 기업의 스마트 공장 보급 지원을 통해 마스크 제조업체 신규 설비 구축 지원과 혁신 노하우를 전수. 생산량을 50% 이상 증가시키는 쾌거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미 성장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혁신 벤처 스타트업의 기업들을 키우는 그러한 기업들에 또 투자를 하는 그러한 방향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 공장 도입으로 불량률 제로에 가까운 목표를 이룩한 기업이 있다. 바로 자동차 부품을 개발해 글로벌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중소기업. 현재 생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설비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불량품이 생기면 수기로 기록된 장부를 일일이 뒤져야 하는 문제를 스마트 공장으로 해결, 생산성이 향상됐다. 어디가 부족한지,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지 알 수 있어 사업 방향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또 하나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비대면 산업.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오프라인 삶이 단절되면서 온라인에서의 소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비대면 신산업 분야가 성장하고 있다. How is the weather today? Sunny. It's sunny. 코로나19 사태로 교육 현장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으면서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스마트 교육 서비스 업체들. 특히 영어 로봇과 같이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도와주는 AI 콘텐츠가 발전하고 있다. 연습을 했는데 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데이터로 남기 때문에, 그래서 AI가 어느 정도 사람을 대신하는 선생님으로서 좀 더 미래를 생각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자세한 설명. 그 가운데 성장 잠재력이 높은 ICT 기업이 있다. 바로 인공지능 수학 문제 풀이 서비스를 개발한 한 스마트 교육 서비스 업체. 모르는 수학 문제 풀이 과정과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비대면으로 제공해 주목받고 있다. 가장 올바른 풀이법을 AI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플랫폼에서 검증된 튜터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세상 스마트 교육이 만들어갑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강의를 시청만 하는 게 아니라 화상 시스템을 통해 원격 토론은 물론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풍경은 이뿐만이 아니다. 비대면 교육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것은 비대면 진료 시스템. 휴대폰으로 예약부터 진료, 결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병원을 찾기 부담되는 사람들의 관심이 폭주하고 있다. 여기 결박을 볼 수 있게 눈을 좀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진료를 받고 이제 약국까지 가는 사이에 처방전이 도착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시간 단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OECD 회원 36개국 가운데 비대면 진료를 도입한 곳은 26개국.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는 더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IoT, VR, AR 등 우리 가게에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다면 어떨까요? 스마트 오더를 통해 간단한 터치만으로 주문이 가능해지고, 스마트 상점 도입으로 그리고 그 정점을 보여준 예가 바로 스마트 상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상점의 급격한 매출 감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예약부터 주문, 결제까지 가능한 스마트 상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무인 주문과 결제를 넘어 외식업계에서는 로봇의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게 확대되고 있다. 커피 타는 로봇부터 서빙하고 주문받는 로봇까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에도 기계가 활용되고 있다. 주문자가 있는 곳까지 음식이나 물품을 배달하는 로봇의 개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너무 신기하고요. 실제로 커피도 바리스타보다 잘 내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 하나하나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부 전환이 돼야 사회 전체가 옮겨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이 전체적인 변화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 모델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과 가능성을 보여줬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전국의 확진자 동선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제공한 코로나맵은 물론, 마스크 부족으로 국민들이 줄을 설 때 마스크의 재고를 실시간으로 알려준 마스크맵은 다름 아닌 스타트업의 작품이었다.
최근 3년 비대면 분야의 벤처 투자는 2017년 0.8조 원에서 19년 1.7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이들 기업의 고용도 역시 약 2.7만 명에서 4.7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약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대면 산업의 성장을 위해 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디지털 디바이드가 기본권의 문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안전판을 깔아줘야 된다. 디지털 포용을 강화하는 것이 다양한 신산업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 결국은 기술은 사람을 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분명해야 되고 그 목적을 통해서 이런 혁신은 계속돼야 되지 않을까. 인류의 역사는 질병과의 전쟁이다. 의학이 발달한 20세기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개인을 넘어 경제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돌아보면 알 수 있듯 큰 상처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늘 되살아났다. 디지털 스토어를 창업을 해보자 60대가 은퇴하고 이런 걸 도와주는 거, 그런 인프라를 하는 거, 이런 게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 돼야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글로 옮겨가는 멋진 승부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는 확실하게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AI 대중화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스마트한 대한민국이 돼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그런 모델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스마트 대한민국이 앞으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금 두렵고 불확실한 시기를 마주하고 있다. 하지만 인류는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면서도 이를 극복해오며 한 단계 더 지닐고 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양보와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한다면 늘 그래왔듯 위기를 넘어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